네, 저는 기업 분석이 처음인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 분석을 통해서 우량 기업을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그 기업 분석, 또 반대로 기업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또 경제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전개하기 편한 것이 경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산업 보고, 그리고 기업을 보는 쪽이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 가서 본다면은, 이번 시간은 이제 경기를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또 종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순환한다 그래요. 경기가 순환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건 통계치를 보는 거죠. 보는 건데, 근데 더 쉽게 보는 거는 책방 가보시면 압니다. 책방 가보면, 경제학에 한 강론 중에 하나가 경기 변동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과거부터 콘트라테프라든지 주글러라든지 키친이라든지 이런 경제학자들로부터 경기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여기는 이제 용어를 하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경기가 움직이는 이제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더 길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정점과 정점, 저점과 저점을 이은 것이 바로 하나의 주기가 됩니다. 하나의 주기.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까지 하나의 주기예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와 진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경기 변동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한 번도 똑같은 길이, 똑같은 높이의 경기 변동이 온 적이 없어요. 올 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특히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는 이제 경기 변동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농담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확대를 시켜봐야지, 우리 지금 폰에서 그 그림 확대시키듯이 이렇게 확대시켜봐야지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최근에 그 경기가 변동하는 게 진폭이 아주 작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파동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죠. 하나는 장기 파동, 중기 파동, 단기 파동 이렇게 보는데, 장기 파동은 이제 콘트라테프라고 하는, 콘트라테프 파동이라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콘트라테프라고 하는 학자가 봤는데, 이 주기는 한 50년 정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주기니까는 사람이 태어나서 콘트라테프를 두 번 보기 어려워요. 두 번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 장기 파동 과정은 뭐냐? 기술 혁신, 전쟁, 신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원인이 되고, 여기 이제 인구 문제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중기 파동은 10년을 전후해서 나타나는데, 이걸 주글라 파동이라고 합니다. 주글라. 이거 이제 주글라도 사람 이름이죠. 요거는 설비 투자의 내용 연수예요.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공장 짓고 기계 들이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기 파동은 2에서 6년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개월 수는 한 40개월 정도를 봅니다. 40개월이니까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되겠죠. 근데 이제 평균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2 내지 6년 정도 되는데, 여기는 키친 파동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그 금리, 물가, 재고 변동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 전부 다 단기 파동, 키친 파동에 근거를 합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장기 파동을 이야기하는 데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미 지나갔죠.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해리 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너무 동의가 되는 그런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리 덴트하고 어떻게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 제일 뒤에 보면은
해리덴트 저기 그 연구소에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 신청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이메일이 옵니다. 새로 나온 리포트. 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라인 나우 셀, 커밍 순 크래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팔아라. 곧 시장이 깨진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15년, 2016년, 2017년 이럴 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매일 사상 최고치였었어요. 지금도 저기 그때 돌아보면은 화가 날 일이죠. 한데 해리덴트는 매일 아침에 하루는 까만색 바탕에, 하루는 빨간색 바탕에 라인 나우 셀, 커밍 순 크래시 매일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스팸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책 쓴 걸 보면 해리덴트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또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콘트라티에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0년, 60년짜리 주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5년 정도는 매일 떨어진다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평균 뭐 40개월, 3년이라면 2바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책도 읽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 단기 파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서 저처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책을 안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이게 콘트라테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글라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키친을 얘기하시는 건지를 먼저 이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 바탕을 두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콘트라테프, 주글라, 단기 키친 이거 외우면 뭐합니까?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그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힘들었어요. 당신은.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환을 해요. 이게 이제 장기든 중기든 단기든 근데 우리는 주로 단기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경기 순환별로 이 특징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 순환은 그 순환 과정의 주기와 진폭이 다르고 주기도 다르고 진폭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기 내에서도 확장기와 수축기의 길이가 다르다. 확장기가 길고 수축기가 짧습니다. 둘째, 경기 순환은 다양한 경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별 경제 지표의 움직임과는 달리 움직일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경제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있어. 물가면 물가. 그다음에 내지는 실업률. 근데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업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업률 생각해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은 내려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은 올라가고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경기가 좋아질 때 실업률이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질 때 실업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업률을 내는 공식 때문에 그래요. 실업률을 내는 공식이 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보면은 unemployment 1서부터 unemployment 6까지 이 공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U3 unemployment 실업률 세 번째 공식을 쓰라고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이거 이제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거든요. 실업자 수.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란 누구냐? 여기는 15세 이상, 저기 일할 의사가 있고, 저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저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취업자고,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이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로 돼 있는 거예요. 실업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실업자가 중요한 거예요. 실업자는 그 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기가 나빠졌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이, 난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 찾을래. 그러니까 일할 의사를 거둬들인 거예요. 일할 의사를 거둬들이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이제 구직 단념자라고 하거든요. 구직 단념자는 실업자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업자의 숫자가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이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나도 한번 저기 일하러 나가볼까 하고 나와요. 근데 구직 단념자가 일할 의사가 생기는 순간에 실업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업자 수가 확 늘어나 버려요. 경기 회복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하고 거꾸로 움직이는 지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표들 중에 보면은 경기보다 먼저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고, 경기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저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 전부 다 모아가지고 경기 종합지수를 냅니다. 경기 종합지수.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경기 종합지수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경기 선행지표를 가지고 경기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동행지표와 후행지표를 가지고 경기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먼저 예측을 해야지 먼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넷째 경기가 확장해서 수축 또 수축에서 확장으로 갈 때 누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경제는 심리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아질 때는 으쌰 하면서 확 달아오르는 경우가 있고, 근데 경기가 나빠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경기가 더 빨리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 순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하느냐? 경기 침체기에는 주가가 올라요. 왜냐하면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경기보다. 얼마나 먼저 움직이냐?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경기 회복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경기 화랑기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화랑기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화랑기 정점 이전에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주가는 먼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가는. 경기 하락기 이전에 이미 정점 이전에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의 선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의 선행성. 그 다음에 경기 후퇴기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하나 이야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 최적의 매도 매수 시기는 뭡니까? 주식의 경우 경기 침체기가 최적의 매수 시점이고 매도는 경기 정점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기가 최적의 매수 시점인데 나에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경기 정점 이전에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하기 전에 뭐가 없어요? 주식이 없어요. 이미 다 팔아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매매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기의 유망업종. 경기가 회복이 되면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산과 소비가 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활동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 관련주로 건설주. 먼저 이제 공장 짓고 하죠. 중화학공업. 그죠?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재주가 되는 거예요. 소재주. 화학 제품들. 그죠? 그 다음에 철강. 철강도 소재가 되겠죠. 경기 확산기에는 완성품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먼저 경기가 좋아질 때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면 먼저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먼저 깔아주고, 그죠? 그다음에 저기 이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SOC 재정 투자를 먼저 하게 되니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확산되면은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니까 이때는 냉장고라든지 내지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산다는 거죠. 경기 수축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경기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이때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가급적 주식투자 상가하는 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디에? 경기 방어주들. 경기 방어주들. 경기 방어주 뭐 있어요? 뭐 저기 이 식음료라든지 섬유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M&A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HTS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표준 분류를 해놨어요. 업종을. 그래서 업종 분류해 놓은 거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보시면 돼 있고요. 예.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경기와 관련해서 뭔가 좀 저기 이 정확하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본의 니코증권의 애널리스트 출신 우라카미 군이오. 우라카미 군이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990년에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먼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사이클 구분법 이런 이게 나왔는데 뭐 지금도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그 책이 팔리고는 있는데 안 사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경기가 움직이는데 경기 회복기, 경기 화랑기, 경기 쇠퇴기, 경기 침체기 이건 이제 경기 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경기 회복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라카미 군이오는 세 가지 지표를 봤어요. 하나가 뭐냐면 금리, 그 다음에 실적, 그리고 이제 주가,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틀을 만들었어요. 경기 회복기에 금리를 R이라고 할게요. R은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저금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기업의 실적, 뭐 실이라고 하죠. 실적은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기업의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오니까 금리 상품에 있던 돈들이 이제 너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막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하루에 들어올 때 몇 천억씩 뭐 조 단위로 이게 들어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1조 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들이 중소형주를 산다면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올려가면서 사야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보냐? 이걸 마켓 임팩트 코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 충격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주식 투자 수익률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이 들어와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주식은 뭐냐면 업종 대표주들이에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또 은행주 이런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경기 회복기에는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때는 뭘 사야 되냐? 업종 대표주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막 들어올 때는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가총액 크기 1, 2, 3, 4, 5번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이때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경기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자율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고 이때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좋아져요. 이때 주가는 어떻게 되냐? 주가는 이때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온 데서 금융 장세라고 하고 실적 장세에 가게 되면 이제 2단계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소재. 소재라고 하면 이제 석유, 화학, 철강, 요즘 반도체도 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 오라카미 군이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가 더 있다면 일단 물건이 움직여야 되니까 운송업종, 해운, 육상운송, 그다음에 항공운송.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게 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죠? 비행기에 석유 확인해 못 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를 먼저 삽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기 소비재, 소비재. 그러니까 그 경기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뭐 냉장고, 자동차,
이런 완성품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맞춰야 돼요. 순서. 만약에 순서를 못 맞추게 되면 이것도 또 거꾸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쇠퇴기에 가게 되면 정점을 지났어요. 자, 이자율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왜 급격하게 올라가냐면 경기 화랑기를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고. 근데 이때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때는 저기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위험 자산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가 딱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식 시장에서 금리 상품으로 슉 돈이 가니까 이제 돈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장세 반대라고 해서 역금융장세인데 뭐부터 팔겠어요? 잘 팔리는 것부터. 업종 대표주부터 막 팝니다. 업종 대표주부터. 예. 그러니까 주가가 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업종 대표주 피해야 되잖아요. 뭘 사야 됩니까? 사실은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소형 우량주, 중소형 우량주를 사라. 중소형. 왜냐하면 대형주를 팔 테니까. 이게 이제 증권사 직원의 한계죠. 증권사 직원이 이제 다 팔고 딴 데 갔다 오세요. 그러면 다음에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우량주를 사서 저기 가지고 있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기가 와요. 침체기가 오면 이자율은 서서히 내려옵니다. 왜 서서히 내려오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경기가 저기 너무 식으면 안 되니까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때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이건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 안 좋으니까는 이제 뭘 사야 됩니까? 경기 방어주들, 식료품, 그죠? 섬유 의료.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제약주죠. 왜냐면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주머니 돈이 많을 때는 안 아파요. 돈 쓰러 당연히 바쁘기 때문에. 경기 나빠지면 이제 돈 쓸 것도 없고 그러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병원 갈 돈도 아까우니까 약이라도 먹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좀 건강기능식,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을 하니까, 하나씩 저기 그 접목을 시키면 이런 것들도 다 저기 이 저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탁 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요거, 중간 반락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죠? 역시 자세 여기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종목들이 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놨으니까 앞에 설명을 드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맞춰 보시면 그럼 문제 없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책은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읽고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